아름다운 부자 이야기. 농촌 구제 사업에 앞장선 금광왕 이종만. 1904년 겨울이었습니다. 20살 청년 이종만 1885년에서 1977년은 서울에 올라왔다가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고향 마을은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는 마을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양반들의 수탈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왔다. 자기 땅이 없어 양반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지만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 수확물의 60%에서 70%나 소작료로 바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만은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농촌 구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큰 돈을 벌어야 한다. 이종만은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장사가 좋을까 궁리하다가 부산에 어물상을 차려 해산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물상에 일본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게에 마른 미역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요. 얼마나 드릴까요? 전부 주십시오.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 뒤에도 일본 상인은 뻔질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에 있는 미역을 모두 사갔습니다. 품질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헤헤 신난다. 미역을 가게에 갖다 놓기 무섭게 팔리네. 이종만은 미역 때문에 매상이 많이 올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 상인은 왜 자꾸 미역만 사가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미역을 좋아하나? 이종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미역이 옥도전기의 원료여서 옥도전기를 만드는 제약회사에 일본 상인들이 미역을 비싼 값에 넘기고 있다고요. 옥도전기는 피를 먹게 하는 지혈제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어서 다친 병사들이 크게 늘어나 옥도전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옥도전기의 원료인 미역은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역을 잔뜩 거두어들여 제약회사에 넘기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이종만은 여기저기서 빛을 얻어 미역을 사들였습니다. 그 사이 미역이 옥도전기의 원료라는 사실이 조선의 어물상에도 널리 퍼져 미역값은 2배로 올랐습니다. 이때가 1905년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러시아 해군의 참패로 전쟁이 끝나자 미역값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상병이 나오지 않으니 옥도전기를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종만은 창고를 가득 채운 미역을 헐값에 처분하고 어물상을 그만두었습니다. 미역을 사들인 값의 3분의 1도 못 받고 팔아 넘겼으니 당연히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이종만은 2년 동안 어선에서 일하여 그 품삯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1907년 어선을 임대하여 큰 그물로 고기를 잡아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해 적지 않은 돈을 벌였지만 그에게 또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함경도 원산 앞바다에서 명태잡이를 하고 돌아오다가 울산 앞바다에서 폭풍으로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종만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고향에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강원도 양구에서 중석 광산을 했습니다. 또한 금강산에 들어가 목재상을 하는가 하면 서울 동대문 밖에 고학당을 세워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실패로 끝나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이종만은 오또기처럼 또 일어나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이종만이 금을 찾는 금광개발에 눈길을 돌린 것은 4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함경남도 영흥의 동창광산에서 금맥을 찾아 나섰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1928년 함경남도 신흥의 맹태동 광산에서 친구와 손잡고 노다지 금맥을 찾는 일에 나섰습니다. 모든 비용은 자네가 되고 금광 개발은 내가 맡을게. 금맥을 발견하면 벌어들이는 돈은 절반씩 나눠 갖는 거야. 이종만은 친구와 이렇게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드디어 노다지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만세에 드디어 해냈어. 오랫동안 소망했던 농촌 구제 사업을 할 만한 자금을 얻게 되었구나. 이종만은 오랜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며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강을 발견하자 친구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쏘아 보았는지 알아? 이 금강은 내 것이야. 친구는 이종만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이종만을 금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종만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좋은 경험을 얻었어. 내 힘으로 또 노다지 금맥을 찾아낼 수 있어. 1932년 이종만은 함경남도 신흥에 기린 광산을 세웠고 폐광이었던 영평 금광을 사들여 마침내 노다지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1936년에 영평 금광에서 캐낸 금만 해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종만은 이 돈으로 새로운 금광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가 눈을 돌린 것은 이용익이 운영했던 장진 광산이었습니다. 이종만은 이 광산을 사들여 최신 장비로 채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진 광산은 4억 평에 이르는 큰 광산이었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만은 자신이 운영하던 영평 금광을 일본인 회사인 동조선 광업 주식회사에 155만 원에 팔았습니다. 155만 원이라면 요즘 돈으로 1550억 원이었습니다. 1937년 5월 12일 이종만은 서울 남산에 있는 천진루 여관에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진루 여관은 이종만이 서울에 갈 때마다 묵는 단골 여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금광회사를 창립합니다. 바로 대동광업 주식회사입니다. 저는 어제 영평 금광을 동조선 광업 주식회사에 155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종만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동광업 주식회사의 창립이나 영평 금광의 매각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그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영평 금광을 받고 받은 155만 원 가운데 50만 원으로 재단법인 대동농촌사를 세우겠습니다. 대동농촌사는 조선에서 중앙과 동서남북 5지역의 집단 농지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를 경작할 농민들을 뽑아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해마다 수량의 30%를 의무금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금은 또 다른 농지를 사들이는데 쓰겠습니다. 의무금은 30년 동안만 받고 그 뒤로는 경작하는 농민이 수확량의 100%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작지는 영구히 재단법인 대농농촌사가 소유하여 경작하는 농민이 땅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경작하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영구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만의 발표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광왕이 금광을 판 돈의 3분의 1을 소작농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작료를 겨우 30%만 받겠다고, 그것도 30년 동안만 받고 그 이후에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니. 소작료를 겨우 30%만 받겠다고, 그것도 30년 동안만 받고 그 이후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자가 다 있지? 이종만은 그로부터 4개월 뒤인 9월 14일에도 또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대농 농촌사 이사회가 열린 자리였습니다. 제게는 157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올해부터 소작료를 30%씩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이 땅을 모두 그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종만의 선행은 조선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아일보는 1937년 9월 17일자에 이종만의 선행을 소개하며 더 큰 부를 소유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이종만 때문에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부자라는 뜻이 담긴 공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대농 농촌사는 225만 평의 농지에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함경남도의 영흥농촌, 평안남도의 평원농촌, 경기도의 문산농촌, 경상남도의 하동농촌 등 4군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농촌 구제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진 금강에서 한 해 200만 원어치의 금이 나오는 등 크게 성장하던 대동광업 주식회사가 1941년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동광업 주식회사는 해체되었고 대동농촌사는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사업을 중도에 마쳤습니다. 8월 15일 강복 후에 이종만은 북한에서 지하자원개발에 힘쓰다가 1977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